국제인권기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압력이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하고 싶은데 우선은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있었던 이거는 좀 다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세로로 쓴 건데 2015년 사건 및 활동 사항인데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예, 뭐 우리 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싸웠던 여러 가지 있지만 JTBC 서남여고 탐정단 동성애 키스신 징계를 우리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간 3번의 집회를 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광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오른쪽에 무엇보다 좀 반가운 건 법률도 우리가 많이 막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지원법, 인권지원법, 그다음에 저는 강원도에 있어서 이제 강원 학생인권조례도 제가 이제 저지했던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네들이 그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거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들의 겨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른쪽 기억자로 맨 아래 오른쪽 맨 아래 반동성애 활동 우리들의 활동 중에서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방문입니다. 그 아래 방문자가 위로 붙어야 되는데 그 방문을 참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깨우게 되고 아주 올해 2월달 3월달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맨 아래 있던 조우석 종교밖에 호응 이게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자변이라든지 자유경제원이라든지 바른시민사회회의 입안을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종교계 밖으로 나가는 동성애 이슈가 퍼지고 있다. 오늘도 그 자리 중에 하나서 의미가 있다. 근데 왜 조우성님을 넣냐면 조우성님이 이 더러운 좌파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사퇴 압력도 받고 있는데 국권이 극강이라는 여만석 우리 원장님도 초대받아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아니 10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정면으로. 너무나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왼쪽에 오른쪽 표 아래 왼쪽에 친동성애 활동을 좀 보면요. 서울시 분법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인권조 우리가 서울시 인권 시민원장 막으면서 그네들이 농성을 했는데 걔네들이 꼭 앞에 말을 아까 언어 점수를 얘기했는데 불법 점거 농성입니다. 3일 동안. 원래 노동자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쫓겨납니다. 근데 동성애자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고 3일 동안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불법 점검이란 말을 꼭 붙여주세요. 예, 그런 말도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근데 얘네들의 좀 활동상을 보면 이게 어떤 그 전반적인 아까 오른쪽 우리 활동에서 말했지만 학교, 군대, 그다음 공무원, 그다음에 그 조례 이런 것들을 침투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활동가들이 다 막았고 앞으로도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그만큼 반동성애 분이 평뺐는데 그런데 이제 친동성애 활동에 보면은 뭐가 좀 특이하냐면 얘네들이 이제는 핵심 종부로 찌르는구나 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국가인권에 그 뒤에 유엔을 건드리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준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 6월달에 미국의 합법화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대법관 긴즈버그입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긴즈버그 사회주의자고 페미니스트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누구를 초청하면 존 로버츠 대법관을 초대했습니다. 반대했던 미국의 동성결혼을 반대했던 존 로버츠를 일본은 초대했는데 우리는 찬성한 사람 중에 긴즈버그라는 대법관을 초대했다. 이거는 좀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 퀴어 축제할 때 16개 대사관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 모두 다가 그때 아일랜드죠. 아일랜드가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가 합법화되고 그 대사관이 와서 한국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뒤에는 유엔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안전보장 이사회나 경제 이사회는 알 텐데 인권 이사회가 2006년부터 생겼고요. 한참 넘겨서 그 인권 기구 중에서 헌장 기구와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장 기구에서 국가별 인권 정기협회 말 긴 거보다 UPR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UPR 조약 기구 중에서는 자유권 규약위원회 ICCPR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교육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심히 크다. 그래서 먼저 UPR에 보면은 2012년 10월에 정기 상황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필은 뭐냐면 4년마다 가입한 나라들 4년마다 점검을 하죠. 근데 2012년에도 우리나라한테 권고를 합니다. 어떤 권고를 하냐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까지도 얘기하고 사형제 폐지도 얘기하고 양심법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하고 군역법 92-6을 폐지하라 이런 건 우리 조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떠듭니까? 야 유엔이
우리나라에 되게 권고한 건데 우리나라 이런 거 안 지키면 인권 후진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황된 걸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차별금지법을 권고한 나라는 거기 21번, 22번인데요. 캐나다, 네팔, 알제리 나라 이름만 좀 봐주시면 얘네는 그냥 차별금지법도 아니고요.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라. 요런 표현을 쓴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런데 넘겨서 23번, 24번을 보면요. 차별금지법을 직접 언급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칠레, 슬로베니아, 차드, 인도, 호주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좀 그것도 만들라가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을 좀 이렇게 노력을 해라고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한 것은 차드, 인도, 호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게 차드하고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인권상이 좋습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런 의문이죠. 차드하고 인도하고 그런 호주는 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권이 좋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대생들이 길거리 가도 그 성폭행이 많아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제 유형국 아닙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한테 차별금지법 말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허황된 건 뭐냐면요. 24번에 성적 지향, 동성애를 늘하는 나라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체코하고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권고했다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적으로 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발례로 제가 저기 그 다음 장에 얼마나 허황된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내린 나라. 국가보안법 폐지 넣는 나라는요 북한입니다. 북한. 55번에 보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지지 애국자들을 포함 모든 사람 석방하라. 우리 언론에는 유엔이 권고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요. UPR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안에 나라가 회원국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개 몇 개국 딱 나눠서 얘네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법 폐지하고 양심나라 석방하라고 해. 그럼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떨어지는 겁니다. 뭐 구조도 알겠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또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57번 맨 아래 국가보안법으로서 형사법을 폐지할 것 유엔이 권고했다. 근데 이거 누가 권고하냐? 북한이 권고합니다. 북한이. 이거 제 자료가 아니고요. 걔네 반동성애 진영, 동성애 진영에서 제가 뽑아온 자료에 이게 제 자료가 아니에요. 영문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럼 그런 나라가 아까 차드, 인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무슨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그쵸? 걔네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 여기 아래에 있는 단체들이 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예? 그럼 그 아래에 있는 53개 단체가 가서 로비를 어여치면 붙들고 로비하고 언론체하고 그렇게 로비를 한 겁니다. 거기 빨간 글씨가 전부 동성애 관련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하고 유엔에게 명령했다는 구조하고 전혀 다른 구조다. 그런 걸 아시면 되는데 넘겨서 할 말은 많지만 좀 넘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자유권약회 ICP 자유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자유권위원회가 있는데 4차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4차까지 시비를 받았는데 그 4차를 저번 달 10월 26일, 25, 26, 27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국가인권에서 내고 성명서 지금 저번 한 달과 이번 달은 동성애자들이 아주 어떤 잔치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2달 전 얘기인데 이번 4차 참가 단체 및 활동 흐름도 83개가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노동당 그 다음에 그쪽 내려가면 정의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전부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연대를 합니다. 아까 그 얘기 영원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인권상에 어떤지 제출합니다. 그럼 2번으로 선정하는데 그거보다 옆에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 들어가는 화살표를 보면 그 시민사회의 입장 전달, 국가인권의 시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얘네들이 노비하는 그런 시점과 그 어떤 법적으로 이거는 보장된 그런 걸 통해서 이 80단계 단체가 거기서 노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넘겨보겠습니다. 수식까지가 있는데 기업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변 변호사님들은 저는 이제 성적 지향만 봤지만 기업 문제, 군대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성적 지향만 보자면 차별금지는 된 것 맨 아래 거만 15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성소수자 개인을 보호할 법률체계를 강화하고 9년법 92-를 폐지하고 민간단체 소위 전환치료 행사 공공업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이효나 목사님 중에 탈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에 가가지고
동성애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발언한 포럼을 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난리치면서 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회가 탈동성, 약간 용어정술, 걔네 탈동성애는 안 쓰죠. 전환치료를 하는 그런 내 공공건물을 빌려줬느냐 이렇게 유엔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유엔에. 근데 전환치료라는 세계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거냐면 영국의 호르몬 주사라든지 호르몬 주사, 그 다음에 전기치료, 약물치료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말하는 전환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동성애자들도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일반이 될 수가 있다. 이 발언을 했고 그 장소가 일부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빌렸는데 그것 자체가 차별행위라고 유엔에 한마디로 꼽아는 거죠. 그래서 유엔 그 의원들이 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넘겨서 제가 이 토론전 한 10분이기 때문에 말을 좀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근데 고마운 게 이게 칼라로 빨간 줄을 쳤네 여기는. 눈에 잘 뜹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9일날 국가인권회 교체됐지 않습니까? 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성호 국가위원장 당신 자격 없어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만회하려고 더 성소수자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면 위에 말한 내용들을 그대로 정부는 시행하시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맨 밑줄에 보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아까 읽었던 그 15번을 정부는 15번의 내용을 갖다가 1년 안에 이행 여부를 제출해라 이겁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조 변호사님한테 묻기는 아까 같이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조 변호사님한테 너무 오늘 고마운 게 국가인권조약기구의 그런 것은 명시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런 말 나오면 그렇게 돼요. 뭐냐면 활동 가니까 막 댓글 싸움하거나 할 때 야 유엔도 권고하고 다 권고하는데 우리나라 너네 자식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않아? 그러면 첫 번째 유엔의 그 조약 내용 가져와봐. 유엔의 아동보호헌장 무슨 다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적 제한 들어가는 거 조항 가져와봐. 없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그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가져와봐. 그럼 못 가져와요 걔네가. 그렇더라도 해석이 있잖아. 그 해석에 대해서 아까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하면 된다. 야 해석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게 깔끔하게 우리는 논리를 싸움해서 이 일은 논리를 아까 조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조 변호사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ICCPR 이곳에서 1년 안에 이행 여부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제출을 만약 못했을 때 우리 나라의 불이합리한 요소가 뭐냐. 그래서 아까 조 변호사님 토론문에 보면 자유권규약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들 다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해석이 됐다. 그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유불리가 있겠냐. 그 대답을 좀 제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인권의 이놈 자식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그 성소수자 차별 조사를 성별 조사를 실태 조사를 1년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굴 줬냐면 인권단체에다 줬어. 동성애 인권단체에다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엉터리 자료겠죠. 근데 그걸 발표를 못했어요. 발표를 못하고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현명철 위원한테 보고 이성호 위원장 딱 바뀐 다음에 이번에 11월 달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성호 위원장은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친동성애 측에서 이제 운동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이 권고안에 대해서도 그 국가자유권위원회를 정부는 반드시 실행한다고 이렇게 강력한 성명서를 11월 달에 발표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엔을 우습게 알아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조용기 변호사는 말한 논리 있잖아요. 그대로 논리. 1, 2, 3, 4, 5, 6인데 3, 4, 5, 6번 논리 우리가 다 활동가들 몸으로 맞고 싸워서 다 논리 개발이 됐고 맞짱도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유엔 얘기할 때는 왠지 이렇게 작아지는. 에? 근데 오늘로써 여러분들도 유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야 국가보안법 철폐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 북한뿐이다. 헌장 가져와봐. 조항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자 토론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한 게 제가 패스하고요. 두 번째 조용기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던 거 바로 그겁니다. 명시가 아닌 해석상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유엔도 문제가 많음을 이번 기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몇 개의 편향된 시민단체와 협회 등의 의견만을 듣고서 정부를 공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편으로는 친동성애 진행에 준비한 움직임에 감탄과 놀라움에 솔직하십니다. 얘네들이 이걸 준비하는데 1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이 소속이 누구고 그들이 어떻게 그 회의 장소에 어떻게 동선을 그려서 움직일 거고
그것까지 다 조사해요. 그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한 거예요. 그 발언을 10분 발언을 미리 요청해서 다 따고 그 전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 다 찾아가갖고 인사하고 아주 철저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 편향된 인권 업계가 유엔을 통해서 인권위원회를 움직이고 그 인권위원회가 정부를 제어하는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답변을 좀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지금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싸움은 무조건 국내에서는 이깁니다. 아주 우리가 뭐 족족씩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데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잘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형국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염화선 목사님이 12월에 유엔 가시죠? 네. 아까 그 12월 1일 너무 최신자로 너무 감동 있게 딱 낮춘 날짜. 저 최신자로인데 12월 1일? 그럼 우리 차기한 변호사님 한 말씀. 소송해야 돼. 저 그게 감동받았어요. 걔네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송 겁니다. 막 저런 일 있으면 어떻게든지 엮어서 소송 걸고 그다음에 언론 통해서 그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아이템인데 오늘 자변 네 번째가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유엔 인권 자유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은 소위 인권업계의 아젠다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논란과 갈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슈는 다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편향된 단체에서 유엔 등 이 국제인권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도 국제적 대응이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8명의 변호사가 갔습니다. 유엔에 아까 그 로비 단체 8명의 변호사가 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있잖아요. 차벽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예? 통신단 해상 뭐 아주 별의별 게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시켜달라. 국가인권 이거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여기다 빼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에 독립시켜달라. 그럼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있고 이게 군대가 있고 이 라인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국가인권에는 정부 독립기가 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라 제4의 독립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정부의 지시를 받고 유엔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서울사무소 코쿤 등을 이용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군대 가보면은 공산당은 군대 조직이 두 조직인지 알죠? 하나는 전투하신 소위 중이 된 이런 전투 조직이 있는가 또 하나는 정치 보유에서 나가 사상을 한 영화가 있었다.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사상이 틀리면 이 자식은 반동군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공식 노선이 지자체가 잘 돼 있고 하더라도 이 인권에 반동이 되면은 반인권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노선을 잘 아셔가지고 이 라인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